안녕하세요, 아브라함입니다. 오늘은 야외로 나왔는데요. 야외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야외에서 핸드드립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? 좀 휴대성이 좋은 그런 핸드드립 도구가 뭘까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카플라노를 추천하려고 합니다. 카플라노를 옛날에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, 이 카플라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편하고 쉬운 도구라고 생각해요. 일단 먼저 이 카플라노를 오늘 좀 소개를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원두가 디카페인 커피예요.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나마 드리려고 합니다. 카플라노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. 텀블러처럼 생겼는데 열면 여기 뚜껑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주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여기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이 구멍이 있는데요. 이 구멍을 통해서 주전자처럼 이렇게 드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안쪽에 있는 것은 손잡이를 딱 펼치면 핸드밀입니다. 원두를 갈 수 있는 그라인더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. 자, 이 뚜껑을 또 열어보면 이 안에 이제 드리퍼죠. 연고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꽃갈 형태의 스테인리스 이제 필터로 되어 있어서 종이 필터가 없이도 커피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. 저는 이제 밑에 아래 이 공간에 보통 원두를 담아 다니거든요. 이게 이제 랩봉지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원두를 좀 담아서 왔고요. 이제 이 부분은 스텐으로 되어 있는 컵이니까 이 컵을 사용해서 커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카플라노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, 이렇게 딱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 컵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전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라인더도 있고요. 그리고 원두도 담아 다닐 수 있는 통도 되는 거니까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커피를 내릴 때 필요한 게 뭔가요? 물이죠, 물. 물은 이제 보온병 같은 데다가 따로 이렇게 들고 다녀서 보온 텀블러 거기다가 뜨거운 물 채워놓고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실은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가 있어요. 오늘 저는 이제 시골에 이제 옛날에 할머니가 사시던 그 집에 왔기 때문에 물을 이제 이 포트에다가 끓여왔는데 촬영을 준비하면서 물이 조금 식기는 식었거든요. 어쨌든 이 물이 이제 그 보온병에다가 들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팔팔 끓여서 와도 이 보온병에 있는 물이 조금 식었겠죠. 그래서 대략 많이 식었다고 쳐도 한 70도 정도까지는 아마 식었을 거예요. 75도? 뭐 요 정도 선으로 식어 있을 텐데, 물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추출을 맛있게 하는 방법도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물이 이제 온도가 낮을 경우에 핸드드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, 이 분쇄도를 좀 가늘게 하거나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좀 추출을 좀 빠르게 되게 하거나, 아니면 분쇄도는 동일하게 가되 추출하는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.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이제 추출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. 분쇄도를 딱히 더 가늘게 가진 않을 거고요. 일반적인 분쇄도를 사용할 거고, 추출 양을 보통은 제가 한 70에서 80ml 정도 추출하고 물을 한 100ml 정도 희석을 해서 먹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출 자체를 한 120ml 가량 대략 그 정도 나오게 하고 물을 한 50ml 정도만 희석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뭐 이런 이제 도구를 가지고는 뭐 중량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느낌대로 가는 겁니다. 늘 하던 그 느낌 있죠?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. 잠시 제가 원두를 준비해서 갈아보도록 할게요. 원두의 양은 사실 이 필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0g 담고 싶긴 하지만 한 17에서 18g만 담겨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로 한번 헹궈주고요. 분쇄를 너무 세게 잠궜어. 열리지가 않아요. 큰일 났어. 야외라 가지고 지금 바람도 불고 햇빛도 좋고 되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 딱 좋을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, 원두가 왔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원두가 바로 디카페인 원두입니다. 카메라로 보시면 요게 이제 디카페인 커피 제가 직접 볶아서 왔고요. 분쇄를 한번 해볼게요.
잠궈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갈아 보겠습니다. 이게 조금 힘들긴 해요. 핸드밀 안 쓰다가 이렇게 쓰면 좀 힘들긴 해요. 아,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힘드네. 전동이 좋아. 좀 더 해야 되겠네. 자, 분쇄가 잘 됐고, 아무래도 이 그라인더 특성상 분쇄 균일도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. 분쇄 균일도가 균일하게 안 나온다. 그럼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라, 어떻게 보면 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, 또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이제 뚜껑을 가지고, 여기 주전자 뚜껑을 가지고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요. 또 한번 헹구고. 뜸들이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. 이 드리퍼는 사실 물이 좀 늦게 빠지기 때문에 뜸들이기를 적당히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. 한 30초 정도 적당선에서 뜸들이 해주시고, 오늘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, 일단 디카페인 커피 하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, 디카페인 커피는 정말로 카페인이 없습니까?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죠. 괜히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커피니까 카페인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밤에는 그래도 디카페인 커피를 못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정확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,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99.9%가 제거되었습니다. 99.9%가 제거됐단 말은 0.1%를 제외한 카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차를 마실 때도 카페인이 소량이 있잖아요.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양으로 봤을 때는 카페인이 없는 게 맞습니다.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시간이 됐으니까 추출 한번 해볼게요. 유속을 좀 줘야 돼요. 얘들은 이렇게 물 양을 좀 조절하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주전자 보시면 꼭다리가 물이 잘 나오죠. 이렇게 가볍게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돌려가면서 물이 조금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쭉 부어줍니다. 사실 카플라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핸들링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. 오버풀을 할 거기 때문에 쭉 이렇게 부어서 거의 진짜 한 120에서 150 사이로 그냥 쭉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. 제가 분쇄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뽑아야 커피 맛이 나올 것 같아요. 맛있는 향이 좋아요. 요즘 디카페인 커피가 향이 좋아요. 옛날에는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천천히 생각보다 빨리는 안 빠집니다. 그래서 빠지는 시간 동안 제가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이전에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한 5, 6년 전에 먹었을 때는 카페인이 없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일단 커피 맛이 없었어요. 카페인을 제거할 때에 커피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맛이나 향들이 많이 좀 손실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좀 강했었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두 상태에서 로스팅이 되지 않은 생두를 물에다가 담궈서 그 물 안에다가 이제 카페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을 넣어주고 끓입니다.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카페인의 성분이 이제 물에 녹으면 그 물을 제거해서 다시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로스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카페인만 딱 녹았으면 좋은데 카페인 외에 다른 물질들도 많이 녹는 거예요. 커피의 맛을 형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가 좀 맛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좀 많이 발달했어요. 그래서 스위스 워터, 첫 번째 스위스 워터, 그 다음에 멕시코 마운틴 워터, 그 다음에 세 번째는
초임계, 이산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을 가지고 디카페인을 만들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스위스 워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먹어보고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. 내가 생각했던 디카페인 커피보다 훨씬 맛있는 거를 봤거든요. 일단 물 조금만 더 부어줄게요. 미분 때문에 물이 좀 안 빠질 수 있거든요. 좀 수압을 좀 줘야지 빠져나갑니다. 스위스 워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디카페인 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도 디카페인 뉘앙스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편이었고, 그래도 이제 먹어줄 만한 한 단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스위스 워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위스에서 만든 물인 것 같은데, 카페인을 제거하는 물이죠, 말하자면. 생두를 담그는 그 물인데, 그냥 일반적인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커피 용액 같은 걸 만들었대요. 그래서 물의 포화 상태를 이용해서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 스위스 워터 안에서는 잘 녹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물을 만든 거죠. 그래서 카페인만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그런 포화 상태의 물을 만들어서 최대한 카페인만 녹여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스위스 워터 같은 경우에 디카페인 치고 상당히 괜찮았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,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, 제 생각에는 멕시코 마운틴 워터가 스위스 워터보다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좀 더 진화된 것 같아요. 그 물이 더 이제 그 커피 성분을 더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냥 맛을 봤을 때에 맛의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. 스위스 워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지만 멕시코 마운틴 워터는 산미조차도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. 그래서 중배전에서 중약배전 정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이게 디카페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멕시코 마운틴 워터는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강추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방법이죠. 이 방법은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방식으로 이 카페인을 추출해내면, 디카페인을 만들면 커피 맛에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해요. 커피 맛의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봤어요.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이랑 실험실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응용하는 그 기구 자체가, 기계 자체가, 시설 자체가 너무 비싸고, 그것을 사용하는 게 너무 비싸서 이제 상용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걸로 디카페인을 하면 가격이 맞지가 않는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물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. 그 말도 맞대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그것 때문에 디카페인으로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카페인 제거율이 낮다는 거죠. 스위스 워터나 멕시코 마운틴 워터 같은 경우는 99.9%의 카페인이 사라져요. 근데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법으로 하면 카페인이 한 절반 정도밖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. 40%인가? 뭐 50%인가 이 정도밖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카페인인 것이지 디카페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법, 커피의 맛은 거의 유지가 되지만 카페인이 거의 다 제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카페인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카페인이 있는 그런 맛있는 커피를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하기 때문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법은 비싸기도 비싸고 맛은 있지만 디카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그래서 사용되지를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디카페인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. 이제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상관없어요. 이 안에 제한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물은 좀 많이 아쉽지만, 뭐 이렇게 스푼 같은 걸로 저어주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, 지금 미분 때문에 이 필터가 다 막혔어요. 그래서 추출은 더 이상은 어려우시고요. 요거는 따로 빨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봐야죠. 자, 이제 추출된 이 커피에 물을 조금 더 희석을 해서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. 느낌대로. 조금만 더. 좋아요. 딱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내가 먹기 좋은 수율을 딱 맞추기만 하면 커피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맛있네.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.